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고요.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네. 네. 오디오 테스트. 오늘이 5월 21일. 네.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특별한 지표가 없고 네. 연준 인사들 여러 명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발언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어서 시장의 주목을 끌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뉴욕 증시 지수별로 이렇게 대표 종목들의 희비에 따라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하루 전 4만 선을 돌파했던 다우지수가 JP모건을 필두로 한 금융주 전반이 흔들리면서 소폭 또 떨어지면서 4만을 또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발표 이제 수요일 날 나오죠.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최근 시장의 낙관론이 점차 확산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약세론을 고수해오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S&P 500 지수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과연 시장의 바람대로 랠리가 이어지면서 또 서머 랠리까지도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어제 양시장 혼조세 마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도 저PBR주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740선에 안착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HLB 쇼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모든 시장의 관심이 엔비디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22일 발표가 되는데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 초부터 역대급 활약을 누렸던 반도체 ETF들 쪽으로도 방향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반도체 종목에 풀 베팅할 기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와 또 ETF를 통한 분산 투자 전략까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남은 5월 향방이 이 엔비디아 실적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대감에 한껏 부푼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봅니다. 간밤 선대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가 0.49% 하락 마감한 반면 S&P 500은 0.09%, 나스닥은 0.65%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종가 기준으로 4만 선 다시 내어줬지만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습니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움직였다는 건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22% 상승, 애플도 0.62% 올라줬고 엔비디아가 실적 기대감에 2.49% 상승하면서 AMD나 마이크론 등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습니다. 구글도 0.66% 오른 반면 아마존만 1위에서 5위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65% 하락, 일라이릴리는 1.71%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1.41% 하락 마감했습니다. 22일 장 마감 후 직후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승 동력원이 되어줄 거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 매출은 전년 대비 242%, 순이익은 400% 이상 급증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투자 은행들도 앞다투어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비디아 GPU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25년까지 이어질 경쟁 우위가 이 낙관적인 실적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947달러대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여기서 주가가 30% 이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에만 벌써 80%, 90%가 넘게 올랐고 지난 12개월 동안 20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빠진 다우지수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머지않아 은퇴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은행 연례투자회의에서 자신의 은퇴가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그 영향으로 JP모건 주가가 4.5%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먼 회장은 현 수준에서 보유 주식을 환매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쉬어갔지만 S&P 500 지수 기준으로 4주 연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S&P 500의 내년 6월 전망치를 5,400선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중 한 명이죠. 마이클 윌슨도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철회했습니다. 투자노트에서 미국의 경우 기업평가 가치 배수의 완만한 눌림과 함께 견조한 기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며 전망 수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는 한편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S&P 500의 선물 주가 수익 비율 퍼는 20.8로 역사적인 평균치인 15.9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기대감이 더 앞서는 이유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 EPS 추정치가 독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동시에 커져가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는 이란 대통령의 헬기 추락에 따른 사망 소식에도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테러가 아닌 사고로 발표가 되면서 중동 위험이 소강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WTI 배럴당 79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배럴당 83달러 선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키는 마치 이 사진처럼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AI 모멘텀이 더 탄력을 받을지 엔비디아 실적에 따른 시장 흐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연례 개발자 회의를 하루 앞둔 마이크로소프트 벌써부터 신제품 러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밤사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새로운 PC 코파일럿 플러스를 공개했는데요. 첫 모델로 퀄컴의 최신 AI 칩 스냅드래곤 X 프로세서가 탑재된 서페이스 랩탑과 태블릿을 선보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외부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인공지능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요. 배터리 수명도 대폭 늘었습니다. 또 오디오 번역부터 수신받은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추천하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초당 40조 연산이 가능해 인공지능 작업에 있어 경쟁사인 애플의 맥북 에어보다 58%나 더 빠르다고 사측은 설명했습니다. 행사 전부터 줄줄이 쏟아지는 신제품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밖에도 인공지능 PC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자체 개발한 AI 칩 코발트 100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엔비디아 대신 경쟁사인 AMD와도 손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탄탄한 윈도우 사용자층을 거느리고 있는 만큼 이번 빌드 2024 행사 주춤했던 PC 시장의 새로운 부흥과 더불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너도 나도 인공지능 열차에 올라타고 있는 요즘 그 전략도 가지각색입니다. 메타 역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AI 무료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최신 반도체부터 전력만, 인재 영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인데요. 지난달 새 AI 모델인 라마3를 공개했을 때도 기업들에게 무료로 풀었고 소스코드까지 공개한 데다 이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 시장 선점을 오픈 AI에게 빼앗긴 만큼 무료화 전략을 통해 경쟁 업체들의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자사 AI 사용을 늘려 영향력을 높인 뒤 이를 기반으로 한 광고 매출을 기대해보겠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당장의 손해를 보더라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메타의 AI 모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 있고 또 인재 영입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인데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묘술지 아니면 둘 다 이를 자충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콧대 높던 애플이 중국 시장을 되찾기 위해 다시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초 아이폰 값을 내린 지 불과 석 달 만에 재차 할인에 들어갔는데요. 최대 40만 원가량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할인폭도 더 커졌습니다. 중국 화웨이를 필두로 토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크게 밀리면서 아이폰 15 시리즈 출시 한 달 만에 할인 판매를 개시하기도 했고 춘제 당시도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자존심을 구기고 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지난 2월 할인 이벤트로 주춤했던 아이폰 판매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었는데 직후인 3월 중국 내출하량은 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중국 전체 매출의 8%를 날린 것을 생각해보면 자존심을 챙길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반면 화웨이가 최근 선보인 퓨라 70 시리즈는 부품 대부분을 자국산으로 채워넣으면서 애국 소비 열풍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가 넉 달 만에 두 번째 환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미 FDA 승인까지도 받았는데요.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에 뉴럴링크가 두 번째 환자 신청을 받고 있다며 생각만으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뇌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공개 모집에 나섰고요. 뉴럴링크도 공식 계정에 경추 척수 손상 또는 루게릭병으로 양손 사용이 어려운 환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앞서 전신마비 환자인 놀란드 아르보는 뉴럴링크로부터 이식 수술을 받고 하루 만에 퇴원한 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니터 속 커서를 움직여 체스 게임을 하는 등 놀라운 장면을 선보였는데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옮기겠다던 머스크의 말이 정말 현실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전거래일에 크게 빠졌던 코스피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740선에 안착했습니다. 어떤 소식들을 시장에 반등했는지 상승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PBR 관련주가 어제 코스피 살리기에 나섰죠. 지난 16일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밸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미국 뉴욕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면서 저PBR주의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뉴욕 IR은 밸류업 정책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본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물은 질문에 대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금융사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의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자 밸류업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삼성생명이 3.15% 올랐고 또 시단지주도 2.73%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기업은행이 2.01% 뛰었고 또 그 밖에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인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2.66%, 1.95% 상승했습니다. 전선 전력설비주도 다시 질주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조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센터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가 투자에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 코어위브는 최근 약 10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죠. 이렇게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LS그룹의 송배전 수주 잔액이 약 9조 원으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2022년 말의 수주 잔액인 4조 2,610억 원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수주 잔액의 65% 이상을 송배전 전력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 증가율도 3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어제도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특히 LS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띄웠는데 LS
ES 에코에너지가 26%대 뛰었고요. 지주사 LS가 12.28%, 또 LS 일렉트릭이 10.16% 상승했습니다. 이외 대한전선과 일진전기도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전선업체들의 상승세는 구리 가격의 급등과도 맞물리죠.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치솟은 상태입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톤당 11,000달러 수준에 근접해 올해 들어 약 20% 급등했습니다. 구리의 쓰임새가 전력 케이블,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해진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구리를 사용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구리 가격이 향후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구리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칼라일 그룹은 구리 가격이 톤당 최대 1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구리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대창이 상하가까지 올랐고요. 서원이 21%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국일신동이 20.44%, 또 이구산업이 15.54%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도 OLED를 필두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에 OLED 패널을 전량 공급하면서 OLED 패널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3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블릿 OLED 패널 물량은 전월 대비 350% 상승한 98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 성장률이 154%에 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증가분 중 대다수를 국내 업체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애플의 아이패드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폰에도 국내 OLED 패널이 장착될 계획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올해 아이폰 16 OLED 패널 주문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고부가 아이폰 모델 중심으로 한국 부품 업체들의 수혜 강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영우 DSP가 15% 가까이 올랐고요. 테크윙이 10.22%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이스택이 9.2%, 또 LTC가 8.42%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제는 코스피만 7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캔들 차트로 보면 십자가 형태, 도지 모양으로 양봉 마감했는데 그만큼 매수와 매도 세력이 팽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저항을 뚫어내고 계속 상승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양시장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엔비디아 기대감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강세가 나타나면서 0.64% 반등 2,742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HLB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0.93% 추가 조정 847선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어제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영향력이 큰 하루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대거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기관이 3,975억 원 매수세 기록했고 외국인은 206억 원 매도 5위, 개인은 3,65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만 1,354억 원 사자 포지션이었고요. 개인과 외국인 여기서도 각각 669억 원, 492억 원 매도 5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엔비디아 기대감에 2%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78,900원이었고요.
현대차가 2.6%, 기아가 1.95%, KB금융이 1.87% 오르면서 대체로 밸류업 관련주 중심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이 1.2% 조정을 받았고 셀트리온, 미국 소화기약회에서 진펜트라 임상 결과를 공개했음에도 2.35%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HLB가 또 한 번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종가는 47,000원, 2거래일 연속 하한가에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1.7% 하락,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 2.6%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엔캠이 5.67% 강세였고 HPSP도 1.3% 올랐습니다. 환율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어제 1원 올라서 1,355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전선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에너지 전환이 단순히 전선뿐 아니라 산업재 전반에 업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기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증권은 이런 기조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올해부터 산업재 호황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전의 상승 사이클과 차이점은 시장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학은 암모니아와 탄소 포집 시장 쪽에, 유틸리티는 LNG 변화와 암모니아, 수소 혼소 발전 과정에, 그리고 건설은 가스 프로세싱이나 LNG 터미널, 수소 연계 암모니아 플랜트 수주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종도 LNG와 암모니아, CO2 운반선과 추진선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각각의 업종에서 유니드와 롯데정밀화학, SK가스, 한국가스공사, 삼성 E&A,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AI 확대에 발맞춰 산업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장 전 이슈 미리 체크하시죠. 오늘은 AI 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가 열렸는데 델 테크놀로지스가 퀄컴 칩 기반 AI PC 제품군을 공개한 데 더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신기술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삼성과 네이버가 빅테크들과 AI 글로벌 규범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어떤 소식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그 밖에 넥슨은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을 중국에 출시하고 아부다비에서는 보안 국가회복 전시회가 열립니다. 게임과 보안주의 모멘텀이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철금속과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과 구리값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KBI메탈과 국일신동 급등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무역 보복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죠.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이 언제든지 히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어서 히토류 관련 종목인 동국 RNS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의 강세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AI 이슈가 많은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AI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 나타날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는 분위기 좋네요. 다우지수 4만선 돌파하고 좀 쉬어가나 싶더니 나스닥이 또 이번에 치고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장 마감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예. 어지간해서는 잘 안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우리는 조금 이제 HLB 발 충격이 오늘 정도부터는 좀 사그라들까 아니면 오늘도 기어이 또 하한으로 시작할까 그런 정도가 되는데 또 반도체주가 또 힘을 냈으니까 우리도 한번 지수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는 하루가 아닐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 어제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같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오늘 크로스리서치 이재모 대표 모셔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진짜 세월 빠르구나. 우리 지난주 우리 이재모 대표님 오시기 전에 한영희 수석하고 전화 연결하고 했던 게 어젠가 그저께인가 싶었는데 또 일주일이네. 원래 시간 가속도가 어우, 붙죠. 아마 정민앵커보다 제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가속도는 나이 들수록 좀 더 빨라져요. 글쎄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걸 또 기어이 나이 얘기하신다. 아유. 정리병이 있어가지고요. 예. 정리병. 예. 지금 어제 뉴욕의 시황 보니까 시장 조용합니다. 이 소리가 채권 시장에서도 들리고 좀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장은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강세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강세 어떤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 쪽도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이제 실적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내내 일단 그쪽 섹터가 가장 또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엔비디아와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좀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몇 군데 이제 IB 쪽에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빨리 상향 조정한 데는 3월 달에도 이미 1,200달러를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티펠은 기존에 910달러에서 이제 1,085달러, 그다음에 바클레이스는 850달러에서 1,100달러, 베어드는 1,050달러에서 1,200달러. 대체로 지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들은 엔비디아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도 사실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는 거니까 네. 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단순히 비싼 건 아니고 실적도 그만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프리뷰 자료에서 내면서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미국 증시를 좀 좋게 만들고 있고요. 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마이크론도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주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지수 중에서는 이제 섹터로 보실 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이상 강하게 올라온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아마 국내 증시 이제 국내 아무래도 마이크론 그다음에 엔비디아 연관성이 높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당연히 이제 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비교적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 보셨을 때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가 좀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이제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 오늘 그 부분의 어떤 연관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후발 업체로 잘 알려진 AMD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러한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대체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가장 강한 것 대장주가. 같아요. 계속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비교해봐도 네네. 하이닉스는 여전히 상당히 고가권에 있는데 예. 삼성전자는 살짝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국내선 반도체 중에 HBM 이걸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주가가 좀 강하듯이 순환매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같이 가는 흐름 속에서 1등 주들이 좀 더 위에 가 있는 재장주가 그런 더 흐름이 강한. 예, 그러니까 지금 1등 주들이 소위 말하는 더 강한 네. 주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를 조금 나누게 되면은 뭐 HBM도 있을 수 있고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초전도체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어제도 그 대만 쪽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다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그대로 계속 가는 거니까 제가 그 투자 의견을 좀 큰 틀에 드릴 때는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올해 24년도 들어 상반기에 좀 가지고 계시다. 예.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게 이번 1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좀 눈에 보이고 있다. 그러신 어떤 그런 종목들을 좀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지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26만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20만 원 안 되고 한 19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여지는 있을 것 같고 뭐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데 삼성전자도 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올리고 있고 예. 오히려 저점 매수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23년도 3월, 4월 이때 항상 3말 4초 얘기하면서 반도체 업황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23년 9월이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3분기 될 것 같으니 미리미리 담아두시려면은 하이닉스를 담아두세요. 한 건 작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반도체를 새롭게 담아봐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사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대비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율,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신규 매수, 여전히 나는 반도체를 아직 안 담았는데 담아야겠다 하신 분들이라면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담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사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종목은 역시나 한미반도체였잖아요. 한미반도체 근데 한미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기에는 사실 전 부담이 있다고 계속 14만 원 말씀드리고 선까지 싶어요. 예,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한미반도체보다는 제가 과거에도 뭐 탐방을 다니면서 여러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유니셈 이런 기업들, 소위 말하는 레거시 쪽,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목군들이죠. 전통적인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보니까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까지는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건가 하는 기업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몇몇 기업들을 올해 3월 전 1분기죠. 탐방 가봤는데 아마 상반기까지는 우리 실적이 좀 별로일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체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좋을 거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분위기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소위 말하면 실적은 슬로우할 수 있는데 하반기는 좋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은 1분기까지는 좀 별로였는데 전년보다 올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기업들은 좀 담을 필요 있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유니셈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기업들 그리고 SFA 반도체 같은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쯤 소개시켜드린 네네.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사두시면은 그런 기업들이 좀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담아두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여전히 한미반도체 같은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수급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네.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그 그런 단기 쪽에서 트레이딩 네네 쪽은. 매매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그쪽의 종목을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좀 개별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지금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어제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로는 저는 지금 시점에선 후공정 섹터 내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지금 저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뭐 중자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예.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투자를 위함이에요. 투자. 그러니까 아.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 그렇죠. 자금이 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이슈는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슈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슈입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을 지금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단에서 패키징 쪽 관련 기업을 좀 찾는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을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 SK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의 어떤 생산량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SK하이닉스 내부적으로 지금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하이닉스가 다 감당을 못해요. 예. 결국 외주 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무조건 하나마이크론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1년도 그 같이 투자할 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보존은 되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은 물량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 후공정단에서의 하나 마이크론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지금 이 대표님 하나 마이크론 유상증자 뭐 이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다 하셨는데 그 당연한 얘기고 투자가 아닌 무슨 유상증자도 있나요? 투자를 위한 게 아닌 뭐 빚 갚으려고 하는 증자 뭐 이런 것도 있나 보죠? 보통 회사가 이제 매출도 예. 빠지고 영업이익 빠지면 현금이 이제 없는 거죠. 그 현금이 상태에서 기존 주주 대상으로 하는 뭐 유상증자 예.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무언가 신규 투자를 하거나 예. 미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자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되는 정도. 음. 예,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실적도 안 좋고 이미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유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안 좋은 거고 결국 그 공시 나왔을 때 자금 조달 목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구나. 그냥 단순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땡기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를 구분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좀 궁금해서 아까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언급하셔가지고 지금 말씀 설명 들으면서 잠시 보니까 이게 반도체 장비도 만들고 뭐 카메라 모듈도 하고 하는 회사네요. 일단 유니셈은 그 반도체 장비 장비 분이 쪽. 맞을 거고 그 스크러버 이제 칠러라고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그 메인 공정이라고 하는 공정 라인이 있고 예. 이 공정 라인에서 항상 유해 가스가 이제 발생이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 나가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아. 그런 이제 정화 장치를 이 유니셈이 만드는 거고요. 유니셈이 뭐 메모리, 뭐 D램, 낸드 관계없이, 네. D 메모리 관계없이 모든 공정 라인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BM 이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생산 시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장비도 독점적이지만 그게 지금 대거 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가. 예. 결국에는 이 생산 라인에 있어서의 무언가 유해가스 제거가 필요한 거고 이럴 때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2차 단의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유니셈 그다음에 조만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 아마 GST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GST. GMBS 에코라는 기업이 이제 같은 업종에 있습니다. 예. 이 종목분들이 최근에 보시면 실적도 괜찮은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전방 시장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결국 필수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수주도 나올 거고 실적이 개선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한 3천 몇백 개의 종목이 상장돼서 있는 와중에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진짜 두루두루 툭 건드리면 막 종목 이름이 나오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중에 한 명이 우리 이 대표님이시기도 한데 지금 유니셈은 방금 설명을 들었고 유니캠이란 회사는 혹시 아세요? 유니캠 제가 화학업체라고 알고 있고 화학업체라면 그 정확하게는 자동차 시트 쪽이에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오. 그럼 혹시 유니스는 아세요? 유니슨. 그 유닛은 이제 풍력 쪽, 예. 오. 아니 무슨 지금 유니드는 유니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인 것 같습니다. 예. 화학인 것 네네. 같고 이름 비슷한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유니온, 유니크, 유니테스트, 유니테크노, 유니트론텍. 와 진짜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네. 다 아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아는 거 말이 안 되죠. 우리 말이 안 되는 여자가 옆에 앉아 있네요. 저요? 제가 툭 던졌는데 바로 나오네. 오. 네. 유니캠에서도 한쪽에 골프장 사업도 하고. 후. 아 인정. 아니 어제 눈에 띄는 섹터 특징 어떤 쪽이었어요? 저는 이제 소장님 궁금한 거 어제 삼양식품 글쎄. 점심 때 드셨어요? 점심 때 불닭볶음면 아, 드신다고 불닭은 하셨잖아요. 못 먹고 짜장면으로 때웠는데 불닭 다르죠. 조만간에 트라이 할 겁니다. 근데 네. 어제 삼양식품은 상한가 트라이도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지난주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 이제 어제도 이제 일부 시세가 좀 강했는데 또 장중에 좀 밀려서 네. 마감 한 12% 마감을 했는데요.
이 삼양식품이 이제 하는 그 불닭볶음면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리고 예. 수출량이 그렇게 네네. 많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이렇게 뭐 수출 데이터 나올 때 라면 수출 굉장히 좋다 그러면은 대체로 삼양식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농심은 수출 그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라면 수출액 중에서 예. 거의 삼양식품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지금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3조 7천억이 넘었고요. 농심이 지금 2조 5천억인데 사실 삼양식품 1분기에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한 400억 정도 1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무려 800억이 나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추정치 2배를 넘겼으니까 그러네요. 상당히 잘 나왔죠.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열강을 하는 건데 연간 실적 추정치로 놓고 봐도 아직도 PER 기준 17배니까 사실 좀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순히 쉽사리 내려올 그런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농심이 1분기 실적이 비교적 안 좋았습니다. 지금 네. 1분기 한 613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거 이상 나올 거라고 봤거든요. 어허. 600 한 중후반대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걸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았다고 하지만 연간으로 잘 보시면은 삼양식품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2천억대.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농심이 PER 기준 어제 기준으로 13.5배니까 농심은 좀 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음식료 업종이 생각보다 높은 밸류를 받아요. 한 20배까지 이상 받기 때문에 농심은 좀 싸다. 그래서 라면주를 사실 분들은 역시나 매매를 내가 좀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삼양식품이 더 트레이딩하기 좋으니까 거기에 단기로 좀 트레이딩할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네. 난 좀 중장기 투자다 그러신 분들은 농심을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분기는 약간의 어닝 쇼크였지만 2분기, 3분기 좋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 예. 농심은 서서히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1등 기업이 올라가게 되면은 2등 기업은 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1, 2등이 바뀌긴 했는데 예. 농심도 삼양식품 주가를 따라갈 여진이 있다. 다음 농심하면 속도가 약간 늘 수 있다. 그렇죠. 신라면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불닭볶음면이 국내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예. 저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국내에서는. 너무 매워서. 국내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는데 안 드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꼭 저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편의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비싸다는 느낌은 들어요. 아, 불닭볶음면? 아니. 뭐요? 우리 뭐 라면이나 라면이. 이런 편의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 짬뽕류라든지 좀 비싸. 라면은 1+1 안 하나? 할 텐데. 언제적 얘기하셔? 1+1이라니. 아니 편의점에 많이 해요. 뭐 2+1. 어지간하면 2개는 사셔야 그러니까 플러스. 2+1. 그렇지, 2+1. 네. 그런데 지금 어제부로 상한가가 풀리고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제 HLB가 초반에 이렇게 하한가가 잠시 풀렸지만 결국 하한가 마감이었어요. 네. 오늘 한 번 더 하한가 맞으면 이제 완전히 작년 말 이 랠리 시작하기 전에 레벨로 원위치 하는데 지금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코스닥 지금 예상가 지수 보니까 오늘 뭐 하한가 가면 저것도 뭐 지수에는 한 3, 4포인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오늘은 지금 설령 하한가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어제나 그저께보다는 좀 다를 수 있는 날 아닙니까? 레벨 자체가. 그렇죠. 일단 오늘 동시업도 네. 상황에서는 지금 14%. 하한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마이너스 14% 예, 정도 예, 출발 예. 예상되니까 대체로 이제 어제 그 하한가 풀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늘까지는 이제 하한가까지는 안 가겠다는 게 이제 감은 온 것 같고요. 예. 저도 어제 일부 이제 여의도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네.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얼추 이런 기업들이 하한가 2번 이상 맞으면은 오늘 정도는 분명히 풀릴 거다. 아. 그래서 어제 보니까 저점 매수를 좀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 흔히 그러니까 그런 하는 말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 나갔으니까 단기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예. 트레이딩에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수급이 좀 일부 들어온 것 같아요. 일부 들어온 것 그래서 같다. 약간 풀렸다 말았다 했는데 일단 오늘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지 않습니까? HLB가 그동안 우리가 이거 이제 미국 쪽에 글쎄. 인상을
그 예. 허가를 받을 거다라고 예. 많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일을 한 거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보완 요청이긴 하지만 이번에 통과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게 실패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다시 뭐 재보완해가지고 심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기간이 벌써 이제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6개월을 내가 기다릴 거냐 아니면 그 6개월이 너무 기니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살 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보완 요청 들어왔을 때 지난주 금요일 뭐 월요일 이렇게 이제 그 실망 매물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우려했던 것들은 과거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내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그 시총 1위부터 10위에 대거 포진했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2019년도인데 이때 특정 바이오 종목들이 좀 이슈가 됐을 때 다른 그 바이오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거 많이 빠졌는데 이번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HLB 그 그룹주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네, 그나마. 오히려 알테오젠 예, 같은 예.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장중 변동이 나오더니 네.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HLB에서 빠진 그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수급이 다른 바이오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쭉 빠졌었는데 다른 쪽 갔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HLB만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뭐 이벤트이긴 했어도 다른 종목군들 다시 수급이 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코스닥만 놓고 볼 때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거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HLB 개별적인 이슈긴 한데 그 중국 항서제약 그 제품하고 병용요법을 지금 승인을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불발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뭐 이거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좀 정치적인 것도 생각해 본다라면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진양곤 회장, HLB 진양곤 예, 회장이 예. 인터뷰한 내용을 좀 예. 봤는데요. 예. 그냥 제가 이렇게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냥 핑계 지나지 않을까. 핑계 그러니까 지나- 중국의 항서제약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예.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 이렇게 좀 약간 비춰졌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또 느꼈냐면 2019년도에도 HLB 쪽에서는 이건 임상 3상 성공이다 그랬어요. 시장에서는 다 실패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 주가는 잘 방어가 됐어요. 그래도 그 당시 19년도에 코스닥 한 1위부터 10위 내에 바이오가 8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름도 거론하기 싫지만 다 글로벌 3상이었어요. 네.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갭들이 시총이 다 쪼그라들면서 다 내려갔는데 HLB는 그래도 시총 10위에 여전히 굳건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주주 관점에서는 주가 방어 잘 됐으니까 그렇죠. 잘 된 건데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임상하는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병용투여든 뭐든 간에 이번에 허가를 받았어야죠. 그래야 뭔가 그 다음에 대한 스텝, 그 다음 스텝 나갈 수 있는 근데 건데. 파트너가 중국 제약사라는 게 약간 좀 네네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튼 이번에 보완 요청 들어왔으니 다시 한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HLB가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대응해서 다시 주가를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어를 할 거냐. 네네. 이게 제가 볼 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2019년에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그때도 뭐 한 9배, 뭐 10배까지는 못 미쳤지만 그때도 보니까 한번 8배, 9배 한번 뛰었네요. 네. 순식간에. 네. 그 그때 뭐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뭐 코오롱 티슈진, 티슈진, 다시 네. 바이로메드, 네. 뭐 HLB, 그다음에 지금도 있지만 신라젠, 뭐 대부분 다 시총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다 글로벌 인상 3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오리지널 신약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바람이 들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엄청난 코스닥을 바이오 주도했던. 열풍이 불었을 때가 네. 그때구나. 근데 예. 대부분 다 예.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근데 HLB만큼은 사실은 시총이 잘 유지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뭐 종목 세일즈 잘 돼가지고 시총 2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기대치로. 근데 결국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실망 매물이 최근에 나온 거고요. 또 뭐,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설명 듣다 보니까 또 아쉬운 것 중에 그 많고 많은 전 세계 지역 중에 하필이면 또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합니까? 전쟁통인데 거기서. 그래요. 전선주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전선주는 이제 정말 테마 느낌이 아니라 뭐 AI 반도체에 그렇게 전력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전선주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구리값도 올라가는 이유가 그 전선의 그 소재, 구리 그 수요도 증가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 테마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당연한 거는 이제 팩트로 보시면 이제 구두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게 원가를 판가에 그렇겠죠. 전가시키니 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건 맞고 최근에 실적 나오는 것도 역시나 좋기는 해요. 저건 이제 팩트인 건데 예. 이제 주가가 과열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열에다 봤는데 거기서 더 가고 있거든요. 네. 어제 이제 많이 간 게 그 LS 전선 아시아 9, 이제 LS 에코에너지죠. 네, 맞아요. 이 기업이 어제 좀 많이 갔는데 지금 월별 보시면 2월, 3월, 4월, 5월 지금 3개월째 이쪽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합니다. 그때 대표님이 LS 에코에너지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주셨던 그나마 좀 기억을 사볼 만한 했거든요. 기업으로 예, LS 예, 에코에너지가 왜냐하면 저기 LS 전선인데 예. 저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전선주들 많이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후발주자 격의 종목들, 그러니까 아직 안 간 기업들이죠. 네네. 그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섹터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올해 내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선 쪽에서 대장주가 따로 있나요? 제가 볼 때는 LS 에코에너지가 그나마 좀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른 종목도 실적 보니까 다 좋아요. 그래서 뭐 대장주, 뭐 1등주를 사실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로 계속 올라가니까 뭐 이게 지금 계속 간다, 이 섹터 계속 간다고 놓고 보시면은 오늘 좀 빠진 기업을 사는 게 낫겠죠, 차라리. 가온전선도 LS 쪽이잖아요, 사실. 저기 이제 사실 자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LS 그룹, 이제 LS 전선이 사실 비상장이거든요. 네네. 이 기업이 대체로 대부분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간 지주로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이 그렇게 찐으로 오는 거 처음 뵀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41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HLB 쇼크가 좀 진정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호가 분위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84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는 79,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2,2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365,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87,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호가 255,500원, 기아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6,400원이고요.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은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82,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15,500원, 에코프로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알테오젠이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191,600원, 엔캠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1만 원이고 HLB 지금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나타냈는데 오늘 호가에서는 4%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2,100원, 리노공업도 1.4% 상승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국내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섹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리노공업 호가는 272,500원이고요. 셀트리온장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는 2% 하락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4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은 좀 보합권이 예상되고 저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HLB 좀 한가에서는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조짐이 보이죠. 네. 어제 벌써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정도 레벨이면은 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또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레벨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반도체 오른 거 봐서는 오늘 저거보다 더 올라도 되는데 왜? 근데 호가하고 또 개장하고 하기가 나서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달라서. 예, 그러니까요. 저기 저 아까 앞선 모닝벨이나 이런 데서도 다룬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또 뭡니까? 델 테크놀로지 월드? 이건 어떤 행사입니까? 그냥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래저래 이제 연례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네,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국내 삼성전자가 여기 또 이제 같이 참석해가지고 예. 자사의 이제 제품 기술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을 예. 보니까 그 2분기 내 양산을 계획하고 있는 그 HBM 이제 12단 제품, 그 다음에
HBM4라고 해서 이제 7세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HBM에서 이제 시리즈 단계별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개발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부 이제 CXL 이거는 뭐 그 메모리 쪽 관련된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성능 효율에 좀 뭐 편의화될 수 있는 뭐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역시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뭐 관련 기업들이 좀 오를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저런 쪽 종목들이 연초에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보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개별 기업들이 좀 오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리라고 하는 그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델 컴퓨터 싼 맛에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엔비디아의 어떤 연례 행사라면 좀 이슈가 있겠지만 네. 좀 이슈가 되겠지만 델 이런 쪽이 얼마나 좀 이슈가 될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뭐 이슈는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삼성전자, 삼성그룹사가 저기 참석해서 자사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거나 기술 소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페타시스. 뭐 반도체 뭐 소부장 중에서 네. 아무래도 그 HBM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기대치 많이 해요? 아니면 실제로도 괜찮은 실제로 거예요?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아, 예, 실제로도. 실제 상당히 실적 좋기 때문에 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올해 뭐 이렇게 등장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올라오고 있고 뭐 HBM 이런 쪽에 기대치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페타시스가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HBM 내에서 작년에 사실은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네. 하나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좀 시총 큰 쪽에서 많이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워낙에 한미반도체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있으니 네. 그런 쪽에서 어떤 뭐 수급부의 어떤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참 요즘 많이 그거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 제도권의 운용사 분 쪽에 펀드 매니저도 그러고 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회원들 상대로 하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 20%의 수익률 같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근데 고맙습니다 정도로 끝난대요. 아,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도 뭐 워낙 자주 회자되고 따끈따끈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순식간에 그거니까 2년 만에 10배니까 그렇죠. 2년 만에 10배지 뭐 아니면은 한 반년 만에 더블이지 이러니까 이 주식을 하면서 자꾸 이 정도는 해야 이제 양해차는 충족이 되는 거죠. 예. 어쨌거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시세를 내는 업종이나 종목이 이제 적지 않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처럼 뭐 만족이 안 되는 뭐 그런 면은 좀 있다 싶은데 혹시 아예 이렇게 진짜 한번 뭐 한 1, 2년 생각하고 묻어둘 만한 섹터 없습니까? 이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으로 봤을 때 산업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이제 구조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투자해나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게 결국에는 친환경 쪽인 것 같거든요. 친환경 쪽.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풍력주들이 약간 좀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실적도 좀 안 좋았긴 하지만 이런 쪽에 저는 좀 두세 배 갈 기업들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전기차 지금 요새 별로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뭐 전기차 H전지 좀 네네네. 들어갔죠. 저는 예. 작년하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전기차 종목들 되게 열광할 때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요. 그 종목들이 지금 열광되어 있듯이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안 보고 있는 쪽. 그러니까 좀 소외되는 쪽에서 뭔가 기회 요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서 많이 거론 안 되는 만큼 이 종목들을 담아두시면 1, 2년 내에 제가 볼 때는 두세 배 갈 기업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뭔가 각 기업별로 보면은 움직임은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뭔가
축소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늘리는 기업도 대려 있습니다. 뒤에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탐방 늘리는 네.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시간이 네.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그쪽이 무언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주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잡을 때 1년 계획 잡지만 5년, 10년 계획을 잡잖아요. 예. 그런 계획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만큼 거기서 뭔가 다시 이제 가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결국 그게 시장 가치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신재생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한물간 테마이고 자 이제 점점 사람들 입에서는 이제 오르내리지 않는데 수소는 다시 살아날 희망 없습니까? 수소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좋게 보고 계시? 네네네. 그래서 수소는 이제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시장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국내 10대 기업이 공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이 수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현대차 예. 다 다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공통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수소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수소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거라서 아마 그쪽은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 겁니다.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초창기이고 아직은 단가가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인 새가 없는 얘기를 거죠. 개장하고 조금 더 네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1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번에는 나스닥이 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이제 현재 시간으로 22일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IB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랐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호가 분위기였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호가와는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0.3% 떨어집니다. 2,733포인트. 반면에 코스닥이 0.2% 올라갑니다. 84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입니다. 78,7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1.58% 상승합니다. 193,100원. 두 종목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뭔가 좀 엔비디아 쪽 밸류체인이 기대가 되는 섹터 쪽으로 확실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 0.9% 떨어집니다. 368,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떨어집니다. 78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이네요. 64,500원이고 현대차는 0.6% 떨어집니다. 249,500원. 기아가 0.5% 하락하네요. 114,300원이고 셀트리온이 0.9% 하락합니다. 185,2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내림세 397,000원이고 KB금융도 1.2% 하락합니다. 8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6% 하락하면서 20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1.3% 내림세 98,300원. 알테오젠이 0.4% 상승합니다. 194,400원이고요. HLB 0.2%. 오늘은 드디어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하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3% 소폭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47,100원 선이네요.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하는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캠이 0.6% 상승합니다. 309,500원이고요. HPSP가 1.4% 올라갑니다. 42,400원. 민호공업도 1.8% 상승합니다. 273,500원. 셀트리온제약은 0.4% 떨어집니다. 93,4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94,4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 하락 174,600원이고 클래시스가 약보합으로 48,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HBM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HBM 관련주 내에서는 보게 되면은 DI가 7% 넘게 올라가네요. 24,000원. 그리고 DIT도 2.6% 상승 중이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름세고요. 한미반도체 0.5% 상승 중이고 앞서 보셨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5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가 3% 상승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뭐 MK전자, 인텍플러스도 상승 중이고 YC캠은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이는 종목인데 또 이게 HBM 쪽으로도 엮여 있네요. 자, 그 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 PSK홀딩스는 1.6% 내림세.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들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와, 오늘도 전선주는 달립니다.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리 쪽 지금 15% 급등하죠. 4,270원. LS 에코에너지 오늘도 강세입니다. 6% 넘게 올라갑니다. 38,650원.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0.4% 올라가고요. LS도 1.6% 상승합니다. 19만 500원. 그리고 대한전선, 가온전선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전선 쪽에서는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KBI 메탈, LS 에코에너지, LS 힘이 좋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창투사들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입니다. 9,040원이고 위지트도 3%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매커스, 위메이드 각각 2%에서 1% 올라가고 창투사 쪽에서는 대성창투가 14% 급등합니다. 2,350원. 그 밖에 H는 인베스트먼트도 상승 중이고 우리기술투자 말씀드렸다시피 7% 강세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나무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삽니다. 지금 1,085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8억 원 그리고 533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삽니다. 121억 원 순매수고 기관은 코스닥에서 사네요. 지금 11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3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좀 올라갑니다. 5원 10전 상승한 1,3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네.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네. 뭐 달러 인덱스가 더 안 밀리고 네네. 네, 달러엔 환율도 지금 어느덧 또 156엔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위안이 지금 현재는 안 움직이는데 네. 위안이 또 언제 갑자기 또 평가 절하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배팅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부동산 부양책 내놓고 근데 어쨌거나 이걸로도 안 되면 이제 또 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돈 풀 것 같기도 예. 하고 정민랭크가 중국 사람이라면 이럴 때 뭐 하겠어요? 위안화 좀 있으신 분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그런 어떤 예상이 충분히 될 네. 만한 상황이면은 지금 위안화 가치 더 떨어지기 전에 뭐라도 사두던가. 뭐라도 네. 중국 사람들 좋아할 만한 게 뭐 금. 금, 예. 뭐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유 어쨌거나 뭐 환율이 이렇게 1,350원 아래로 잠시 한번 발 담그고 나서는 이렇게 더 안 밀리는가 하고 외국인 수급에서 이 좌우지간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우리 그 메리츠증권의 강 부장님이 말씀하시더니만 그 말이 그냥 괜한 얘기가 아니고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이 단타 대회만 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코스피가 초반에는 많이 밀리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호가하고 호가하고 전혀 또 개장하고 느낌이 참 다른. 달라요. 이럴 때는 뭐 우리 이 대표님도 탐방하신 기업이나 공부해야죠 뭐. 그게-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이녹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녹스. 이녹스는 이녹스 이제 그룹의 지주사입니다. 네. 실제로 2017년도일 겁니다. 그때 이녹스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녹스 이제 첨단 소재 이 두 개가 상장되어 있고 네. 제가 이제 이녹스 이제 탐방을 이제 하면서 그 밑에 자회사들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예. 이렇게 이제 각 사업 이제 회사별로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이녹스 첨단 소재는 1분기 나름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지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는 매출액이 1,021억, 영업이익 157억이 나왔고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플러스 25% 이상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뭐 전년도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좋아졌는데 256% 크게 좀 증가한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그 고객사로 놓고 보면 LG 쪽이죠. 이쪽 예. 그 TV 쪽으로 이제 많이 매출이 나와서
뭐 이쪽이 좋아진 거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대형 쪽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소형 쪽, 그러니까 다른 소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매출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나름대로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된 거죠.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숫자만 놓고 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내용적으로 좋아진 게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회사가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약간 환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매출이 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네. 요 분위기가 지금 그 2분기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분기도 좋았는데 2분기도 이녹스 첨단 소재는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녹스 아마 첨단 소재 주가만 놓고 보아도 더 갈 여지가 있을 것 같고 이녹스만 놓고 볼 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의 이익의 그 일부를 이제 지분법으로 가져옵니다. 연결로 가져오진 않아서 매출이나 이익이 반영되진 않지만 그 영업이익 아랫단에 당기순이익단에서는 이익으로 가져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녹스와 이제 직접적으로 주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이녹스 리튬입니다. 이 기업은 수산화 리튬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제가 앞서 일부 기업들 중에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중에 투자 계획을 잡았는데 그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녹스의 자회사 이녹스 리튬입니다. 지금 보니까 공장 증설 이걸 계획 잡아둔 게 25년도 1분기에 1공장을 완공하고 한 3분기 정도에 양산하겠다라고 1차 계획을 잡고 있고요. 26년 2분기에 2공장을 완공을 하고 27년 1분기에 양산 들어간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증설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기존 계획인데 지금 계획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동사가 작년입니다. 작년 주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역시나 이때는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던 시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녹스도 지금 보시면 주가 변동의 어떤 흐름이 이 리튬 어떤 관련 기업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녹스 리튬 자회사, 손자회사격인데 이 회사 움직임에 따른 이녹스도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자회사가 알톤인데 이쪽은 원래 자전거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원래 알톤 스포츠였는데 상호를 바꿨습니다. 스포츠를 뗐어요. 알톤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전거에서 다른 쪽으로 좀 돌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자전거 쪽은 공공시장이 지금 너무 커져 있습니다. 공공 자전거나 공공 킥보드가 워낙에 커져 있다 보니 개인이 구매하는 자전거 쪽의 시장이 지금 안 좋아서 아예 지금 사업의 포트폴리오 체질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녹스 에코엠인데 단기적으로 올해 가장 주목할 기업이 이녹스 에코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녹스 에코엠이 올해 상장을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아마 올해 11월, 12월쯤 상장할 것 같습니다. 이녹스 에코엠은 실리콘 응급제용 파우더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SiOX, SiC 요거를 지금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양산되기 때문에 지금 탈중국화가 아무래도 2차전지 섹터에서는 또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양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녹스 에코엠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 주요 고객사는 대주전자재료인데 대주전자재료 말고도 지금 포스코 그룹이나 또 기타 몇 개 그룹사들이 이쪽 관련해서 그러니까 실리콘 응급제 양산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녹스의 고객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녹스가 자금을 지금 많이 시장에서 조달을 해가지고 증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녹스 에코엠이 올해 상장하는 이유도 자금 조달이고 이 자금 조달한 거 가지고 공장을 지을 거고 이 공장을 지은 다음에 매출 이익을 늘리겠다 하는 거고 이녹스는 결국 모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 전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가치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두시면 아마 이녹스 에코엠 상장 전에 주가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은 어디 있던가요? 공장은 여러 군데 있는데 아마 이녹스 에코엠의 그 자금 조달한 건 베트남 쪽에 지을 거예요. 지난달에 그 예. 베트남의 하이퐁시 그 우리나라 시장격인 당 주석인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 투자 확약서를 주고 갖고 회바시 맺는 그걸 예. 했었고 지금 부지를 기존보다 2배 늘려가지고 4배로 지금 그러니까 2배 늘려가지고 4만 아마 스퀘어 정도로 해가지고 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에코엠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2배 이상 캐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에도 뭔가 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쪽 여쭤보고 싶은데 클래시스도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 올라선 상황이고 뭐 레이저 기기 수출업체면 뭐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비올,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정보 있을 것 같고 또 화장품 쪽은 전통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뭐 아무래나 이런 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이 또 흐름이 더 좋잖아요. 최근에 또 뭐 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미용 의료기기는 뭐 대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확실히 지금 그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화장품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미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이 다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화장품 쪽에 많이 관심 두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 그러니까 저가형 브랜드가 되겠죠.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그래서 네. 제가 지난달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클리오 이런 기업들이 전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이 실제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나온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더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뭐 지금 싼 기업들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은 ODM 업체이긴 한데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 안 간 기업들이 일부 있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사두면 올해 비교적 수익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숫자만 놓고 볼 때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미용 의료기기 내에서는 뭐 다 잘 가고 있는데 일부 좀 종목들이 빠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원택이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연간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연간은 나쁘지 않는데 1분기에 뭔가 좀 쇼크가 난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해소가 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려있는, 빠져있는 기업들을 사두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끼 있어 보이는 건 삐야 이런 종목들이던데. 뭐 새로운 기업들이 사실 새롭게 등장하면서 끼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전통적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존에 증명이 되어 있는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 단기 쇼크가 있을 때 좀 사두는 게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셨어요. 머니쇼 공식 용어가 돼버렸네. 끼 있는 종목. 끼 있는 종목. 예. 끼 있는 건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니 시간은 다 됐지만 짧게라도 유리기판 이거 요새 또 별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지는 중입니까? 이거 뭐 이제 대충 끝난 겁니까? 이쪽은 제가 볼 때는 끝날 시점은 지났거든요. 네. 이미 지났다. 네네네. 제가 볼 때 그런데 여전히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르내려 하는데 YC캡, SKC, 피롭틱스 뭐. 네. 예. 특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럴 때 올해 좀 강했던 섹터 있잖아요. 지금 전선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 과정인데 예. 유리기판 쪽은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치만으로는. 예, 근데 예. 더 갈지 말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기대치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기대가 먼저든지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누가 그걸 불어넣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지금 당장 저 기업들이 그 관련된 사업으로 숫자가 나오긴 좀 어렵고요.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투자할 때는 좀 유념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머니쇼를 꾸준히 시청해 오신 애청자분들이라면 우리 이재모 대표의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이미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색도 바뀌시고요. 네. 너무 솔직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좀 기대감이 컸는데 오늘 양시장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5% 약세로 2,72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2% 낙폭을 기록하며 845선 전개됩니다. 시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 증권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가 거셉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849억 원, 기관이 7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개인만 홀로 1,676억 원 사자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습니다. 431억 원 매도 우위, 개인이 255억 원 순매수, 기관이 178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구리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철금속 관련주 오늘도 상승률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통신장비와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도 플러스권입니다. 반면에 해운 업종 가장 하락률이 크고요. 철강과 화학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요새 전선주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죠. 오늘도 전선주가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AI 관련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다 보니 관련주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KBI 메탈과 대한전선 지금 신고가 이미 경신했습니다. KBI 메탈이 23.89%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615원이고요. 대한전선이 5.18% 올라가면서 2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S 에코에너지도 5% 넘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38,150원 선 지나가고요. LS가 2.6% 플러스로 192,400원, 가운전선 1.68% 오르면서 6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테마 내에서는 알루미늄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 종사자를 우호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한 표밭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국 관세로 인한 수혜 기대감에 알루미늄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이 5.87% 오르면서 2,615원, PJ메탈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12.84%의 상승세 5,230원 선이고요. 대창이 9.38% 오르면서 2,275원, 그밖에 고려아연이 2%, 알루코 역시도 2%대 플러스권에서 집계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조짐이 보이지자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불거졌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히토류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동국 RNS가 3.23% 올라가면서 3,83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아까 보신 것처럼 5.3% 올라가고 EG가 지금 강세 기록 중이며 대원화성이 0.3%, 삼화전자 0.3% 좀 소폭의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입니다. 간밤에 위증시에서 AI 반도체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장에 전영형 부회장을 선임하면서 반도체 부문 쇄신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이고요. HBM 관련주에서는 DI가 많이 올라갑니다. 10.85% 급등 2950원 선 지나가고 있고 DIT가 1.5%, YC캠이 0.57% 강세 흐름 기록 중입니다. MK전자가 3.4% 플러스권입니다. 12,4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도 1%대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오늘 가는 종목만 가고 지수를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김정훈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자동차 섹터 내에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랠리에서 좀 소외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키 맞추기 차원에서 부품주들의 주가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최근에 우리 증시 보면은 글로벌 증시에 비해 다소 이제 상승 모멘텀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현대 기아차가 이제 호우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2024년 말 미국 공장 완공 시에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 부품 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는 자동차 부품 세터들이 비수기에 좀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순환매가 이어질 때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하반기 글로벌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자동차 판매 실적이 증가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동차에 뭐 워낙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부품도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투자 포인트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지금 HL만도 그리고 화신, 성호하이텍 그리고 S&T 다이나믹스, 현대공업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알려져 있는 종목보다는 저는 이제 S&T 다이나믹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S&T 그룹 계열사로 이제 운수 장비 사업과 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운수 사업 장비 쪽에 보시면은 방위 산업 제품, 특히 이 방산용 변속기와 총합포 그리고 차량용 부품 변속기와 차축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거래처가 대부분 이제 방위 산업청 그리고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다임러 트럭 그리고 KG 모빌리티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튀르키예 3세대 알타이 주력 전차의 동사에 1,500마력 자동 변속기가 탑재함으로 인해서 지난해 1월 이제 계약을 맺었었는데 2027년까지는 921억, 2030년까지는 1,750억의 추가 옵션 계약 조항까지 포함됨으로 인해서 총 규모가 2,670억 규모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과 방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이 좀 다소 약합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보시면은 섹터별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전선 화장품, 이용기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승을 타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1분기 실적들이 굉장히 좋거나 실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로봇 게임 이러한 섹터들은 오히려 눌림목에서의 어떤 공략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눌림목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 장세를 이용해서 대응하신다 그러시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났지만 추가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달러 환율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죠. 자세한 시장 상황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전화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현재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350원대로 복귀한 원달러 환율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국들의 통화가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인데요. 오늘은 원달러 환율 전망과 함께 주목해야 할 이슈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주말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원화 실질 가치가 지금 1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태국,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서 지금 9번째로 통화 가치가 저평가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상황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예, 지난 4월에 특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만 당시에는 결산 배당금 지급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달러화 수요 증가와 원 위안 환율 동조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폭이 컸습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일시적인 요인이고요. 실제로 5월 들어서면서 3분기 중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며 추세적으로는 환율이 하락했고 여전히 일시적인 요인들은 작용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긴 중기적인 시기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내수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서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국내 달러 수급이 개선되면서 중기적으로 환율이 점차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환율 상승은 결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경상수지를 추가로 개선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 안정화 장치로서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미국에 비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은 원달러 환율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난주 이제 중국이 우리 돈으로 약 187조 원에 달하는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뭐 강도 높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발표하면서 위안화 변동성이 이제 조금 이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안화 쪽 그리고 우리 원화에 미칠 영향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최근 중국은 4월 물가 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및 고용 부진 등으로 인한 총수요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도 산업 내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 등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다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중국 당국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은 지속해야 하는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최근 역대 4번째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였는데요. 시중 유동성이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 부분으로 흘러들어가므로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당분간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안화가 단기간 내에 강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하고 한편으로는 높은 변동성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펀더멘털 변화 없이도 위안화 변화에 따라 동조되는 프록시 통화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변동일 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적 시기에서는 국내 경기가 개선되는 중이고 특히 수출이 잘 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의 영향은 중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화 좀 여쭤볼게요. 최근 5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5월 들어서면서 연준 파월 의장이 시장이 우려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였고 6월부터 양적 긴축 감속에 대한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유로존의 경기가 2024년 1분기 0.4% 성장하며 예상 외의 호조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 물가지수도 3월 2.9%에서 4월 2.4%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미국 연준 인사들에 비하여 ECB 인사들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며 유로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럽의 경우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지정학적 위험에 비교적 크게 노출되어 있고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도 아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향후 달러 대비 유로화 흐름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향후에도 꾸준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관련해서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예측을 다소 좀 유보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연구위원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좀 잔잔한 이번 한 주이긴 합니다만 향후 환율
전망 한번 좀 이렇게 듣고 마무리할까요? 예, 결국 뭐 단기적인 환율 움직임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제 이번 주죠. 22일 날 미국 5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2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단기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5월 FOMC는 4월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를 확인하기 전에 열렸던 회의인 만큼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요. 한은 금통위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수정하고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회의 내용에 따라 일정 부분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상 환율 밴드는 사실 저도 예측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FOMC 의사록 공개나 금통위에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예측되고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뚜렷한 이벤트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흐름 자체는 1,350원과 6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전한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입니다. 네,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금융시장 이슈가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시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김에 한 달 만에 출연이시니까 네. 그동안에 네. 글로벌 시장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글로벌 시장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은 크고 작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모든 자산들이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가 좀 갈수록 이어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각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증시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 섹터마다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미국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그런 대표 지수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진 ETF가 바로 S&P 500에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역시나 미국 같은 경우는 1개월, 3개월 연초 이후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네. 중국, 그다음에 홍콩 관련된 증시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라든지 최근에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같은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텐센트도 그렇고요. 예.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증시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부양책도 발표한 상황입니다만 네, 네. 다소 이제 우려스러운 내용을 꼽자라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그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 이건 약간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ETF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아주 소폭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만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두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에 이렇게 관세율을 높인 것들 자체가 이미 좀 관세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한두 해 된 이슈는 아니죠. 이미 내성이 조금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관세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관세 해당되는 이 품목들이 아마 바이든 정부도 당연히 철저하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그런 상품들 위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또 가장 중요한 이슈죠. 미국 대선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강도는 조금씩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 부장님 고등학교 때 방송반 하셨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냥 있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학생. 예. 아니, 오디오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그래서 좋으셔 목소리가. 소장님이 감사합니다. 내용에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을 하도록 우선시하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이죠. 네. 지금 김 부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한번 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지금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네. 우리 거래소에서 네.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 순매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순매도네요. 한 달 사이 한 달 동안에 누적이 네. 4조 5,750억이에요. 네네네. 혹시나 싶어서 이걸 갖다 지금 3개월 한번 전환해 보니까 네네. 누적 순매도가 3개월 동안에 9조 5,360억. 네. 6개월 해보니까 네. 23조 3,277억.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들은 지금 우리 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돈이 ETF로 갔나요? 이게 단순히 어차피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닌데,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할 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ETF 쪽에 그런 매수가 이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네. 단순히 기존에 매수가 많았던 S&P 500 아니면은 나스닥 100 이어서 월배당 상품들, 인컴형 상품들과 같이 최신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상품들도 매수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파킹형 상품이라고 많이 얘기를 파킹형. 하십니다. 네. 예, 또는 머니마켓이라든지 좀 이렇게 단기에 좀 피난처라고 하죠. 바로바로 그런- 뺄 수 있는 자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품들 대신에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율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매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금이라든지 이러한 좀 대기성 자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ETF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이러한 자금들이 ETF로 들어온 이후에 나중에 시장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면은 적극적으로 방향성 베팅 또는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월 22일 날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대기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가고 싶다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ETF를 통해서 좀 매수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이 모두 ETF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유형의 상품 그다음에 대기성 그런 파킹형 상품까지 ETF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실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ETF가 다 앞에 보니까 미국이 붙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미국 테크, 미국 나스닥, 미국 30년 국채 이러다 보니까 뭔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무지성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게 이제 펀드 매니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저희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장기로 가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5년, 10년 또는 20년의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한 두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아니면 최근 1년 동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또는 금리 인상기에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전히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경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에 좀 자료들을 많이 좀 보고 있는데 네. 미국의 그 펀드 매니저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네. 통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서베이 예. 설문을 진행합니다. 그런 서베이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1년 동안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극단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예. 극단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경제가 약간의 부침을 겪으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투자 관점에 있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미국의 향후 경제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또는
극단적인 침체는 없을 것이다라는 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가의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또는 미국 관련된 주식과 우량주에 대한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지금 저기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이 무착류, 노랜딩. 네. 금년 들어서 저게 저렇게까지 올라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경기 지표에 따라서 좀 예. 단기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뭐 뷰가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착륙 전망이 뭐 과거처럼 뭐 60%대, 70%대 이 정도를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네. 갑자기 해바뀌고 나서 네. 저렇게까지 이 뭐 무착륙이야, 노랜딩이야, 뭐 경기 가라앉을 일 없어. 이게 네. 오히려 더 쎄한데요, 저러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예. 측면도 사실 있긴 한데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의견들이 좀 어느 정도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극단적으로 한쪽에 대한 방향성 베팅, 무조건 좋아진다, 네. 무조건 나빠진다라는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 조금씩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길 권해드리는 게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사람들 설문이라는 게 심리가 네. 그때 상황에 많이 지배되니까 그렇죠. 요즘처럼 맞습니다. 장 좋을 때는 네. 또 저렇게 나올 수도 나올 있습니다. 수도 있는. 아니, 예. 엔비디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거 봐봐요. 올라가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좋게 말씀드리면 예측이 좀 가능하다. 실적이 좋으면은 굉장히 주가가 맞아요. 대형주라도 뭐 하루에 예측 20%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 20%다 오르고 나서 또 추가로 사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조금씩 사전에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뭐 좋은 투자 전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이 얼마나 좋으면 그 모건 스탠리의 그 곰 중에 그 마이클 윌슨이 뭐 졌다 하면서 백기투항한 게 고작 내년 상반기 말에 5,400 네. S&P 500 지금 5,300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꼴랑 2%더 그거 상향한 거 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네. 아 그래 나도 졌다. 막 장이 잘 가니까 내가 뭐 이런 네. 분위기 같은데. 네. 아니 아까는 저기 개인들 순매수 상이었죠. 네네네. 지금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에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아마 뭐 미국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핫한 또 테마가 좀 생겼습니다. 뭐 밸류업도 요즘 계속 또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AI 관련된 것들이 뭐 반도체나 이런 AI. 종목도 좋지만은 네. 이 엄청난 전력 소비가 많이 큰 상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 결과 구리 또는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이 전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구리에 대한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이 좀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도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주간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연간으로 사실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연간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낸 말씀드린 에이스가 있네요. 원자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은메달 동메달. 네. 원자력이 사실 우라늄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그다음에 우라늄 관련 AI 관련돼서 파생하는 그런 원자재 또는 관련된 기업들의 순위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역시나 뭐 제가 에이스를 일부러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네. 세 번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엔비디아가 사실 대장주인 건 많은 분들이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만으로 저희가 이 전력 반도체나 아니면은 반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그다음에 AI 관련된 키워드들이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 투자 쪽에서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선을 가지신 분들이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네. ETF가 많네요. 맞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뭐 단기는 사실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상하는 건 네. 불가능에 예. 가깝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 테크 또는 반도체 또는 미국 관련된 AI 이런 거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좋은 상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ETF 시장 많은 네.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상황은 어떤가요? 역시나 이 M7 관련된 M7 죠.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뭐 엔비디아 관련된 그런 실적도 5월 22일 날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분기의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연간 가이던스가 조금 아쉬운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일부 종목에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M7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상위에 이런 좋은 그 주목들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개별 종목 자체가 그냥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그 종목이 하나의 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생성형 AI를 좀 대표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도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부인할 수 없는 반도체 1위 산업, 그다음에 알파벳도 관련된 이 하나의 종목이 산업으로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 상위줄, 그다음에 나스닥 상위 종목들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M7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는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워렌 버핏의 또 투자 원칙 중에 이제 돈을 잃지 말라. 네네. 뭐 좋은 원칙이죠. 맞습니다. 예.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그렇지. 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도 좋지만 네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원금을 까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뭐 이걸 강조한 얘기 같은데. 예. 그 점에서 요즘 월배당 ETF 인기 있던데요. 네, 월배당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월배당이 도입된 지 한 1년, 2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 지금 한 7.5조 원, 약 8조 원까지 규모로 늘었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목수 같은 경우도 한 1년 반, 2년 채 안 된 그 기간 동안에 60개가 넘는 월배당 ETF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상장된 15% 프리미엄과 같이 월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도 좀 보게 되면은 월배당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정기적인 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50대, 60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월배당에 대한 그런 수요, 기대치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은퇴 시기 또는 예금이나 아니면은 다른 연금에 대한 인출기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캐시플로우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죠. 그런 세대 같은 경우도 좀 인컴형 월배당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하나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여전히 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가 0.4% 내리미세네요. 참 미국하고 분위기가 대조적이네요. 참 반갑지 않은 디커플링이네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